저 사람이 사주를 잘못 받아와가지고 지금 이 남자가 안 따르는 게 아니고 여자가 갖추지 못하면 피눈물로 살아야 돼요. 혼자 왜 됐느냐? 네 기운이 너무 세다. 여자가 기운이 세면 너가 직접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하면 남편 보내봅니다. 내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 돈은 저절로 다 오게 돼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저절로 다 옵니다. 애교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뒷순위로 밀려요. 요새 여성들이 집에 있으면 내 남편한테는 그냥 그 추리닝 입고 그냥 대하고, 우리가 기싸움을 하면 기싸움이 뭔 줄 알고 좀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합니다. 기싸움은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니까 전 것 같지만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겸손해라. 기싸움 하지 마라. 기싸움 하는 거는 서로가 힘이 없으니까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야. 이기려고 하는 자체가 네가 덜 떨어진 거다. 안 질려고 하는 그 자체는 네가 이길 수 없는 아주 질량이 약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기고 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없습니다. 너 자신을 갖추고 겸손할 자리 겸손하고 그렇게 해야 너가 발전하는 거. 기싸움한다고 네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은 끝났습니다. 그는 무식할 때 하는 겁니다. 만일에 지금도 기싸움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무식한 놈. 딱 이렇게 치부하면 됩니다. 우리 국민이 깨야 돼. 내가 아이고 저것들은 참 무식하네 아직까지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또 그 짓 합니다. 그럼 딴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어 또. 기싸움하면 무식할 때 하는 거예요. 변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5,000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이 말했어요. 이것으로 고개 숙였는데 뚝배기가 되느냐? 알이 더 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거죠. 실력 없는 사람이 기싸움하는 겁니다. 기싸움을 자꾸 하다 보면 너는 시간을 까먹고 다른 사람한테 추에 비고 이렇게 해서 네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앞으로 홍익 인간들은 기싸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모르고 하고 있다면 이거 또 기싸움 하는구나 조금 자제하면서 자꾸 수련을 해야 돼. 우리가 모를 때는 기싸움을 하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꽉 찬 시대에 살고 있다. 내가 모자라는 거 조금 더 갖추고 있으면 이 사회가 너를 필요할 것이고 정확하게 하늘이 너를 돕는다. 기싸움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나갔는데도 또 기싸움하십시오. 정확하게 몸속에 걸 거니까 이제부터. 어떤 분한테 진짜로 선지식이라고 물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말은 답입니다. 시대의 답이니까 이거는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내한테 유리한 것이지 내한테 물었다면 내가 나오는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답을 주는 거예요. 이걸 믿고 따르고 노력하는 자는 힘을 얻을 것이고 이걸 무시하는 자는 거기에서 또 하면 혼나고 또 떨어지면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도 이 물음을 한다는 것은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물었다. 물으시면 그 사람이 답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좀 틀린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묻지를 마라. 우리가 좋은 예가 있죠. 개고기 소동들이 있죠. 개고기 소동. 우리 국민이 그런 거 다 있을 겁니다. 나는 개고기도 먹고 이렇게 살았어. 언젠가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옆에서 개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데 먹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맛만 좋더라. 이러고 먹어요 또. 먹으니까 누가 또 그 말을 해. 분명히 3번 이상 그 말을 안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을 또 들었는데 또 개고기를 처먹었어. 정확하게 사고 일어납니다. 왜 사고 일어났을까요? 개고기 먹어서? 아닙니다. 개고기 아무리 먹어도 깨안. 개고기 먹어서 사고 난 게 아니고 저 사람 말을 안 들어서 사고 난 거라. 개 때문에 사고 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요 앞으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말 안 할 때는 안 들어도 된다. 이 사회가 나한테 말을 할 때는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될 때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 말을 무시했을 때는
나는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개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물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를 때, 남의 말을 들어야 할 때는 그 말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이 들어올 때는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바뀌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올 때라도 오고 있는 중에 막바지에 들어가서 30%까지 오면 이 30%밖에 안 남았을 때는 경고가 자꾸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이걸 받아서 아직까지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다시 내를 만져 들어가고 조심하고 노력을 하면 이것이 물러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요.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자는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풀면 이해가 갑니까? 정법 공부하십시오. 술자리를 내가 10번 하던 거 3번밖에 안 합니다. 다 끊게. 술자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재밌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자리를 또 이렇게 갖고 밖에서 사회활동하다 보니까 술자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없이 끌려가는 게 더 많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일을 벌리가면 나의 방법대로 판이 짜여지지만 내가 힘이 없으면 남의 판에다가 내가 어울리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접하면서 여기서 뭐 이렇게 술을 많이 구원한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섞여가지고 같이 묻혀가 가버리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죠. 사회가 처음에 이렇게 가도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면 내가 가면서 조금씩 잡혀 들어가니까 남들이 내한테 함부로 안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냥 들썩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어울려버리면 나중에 그 안에 푹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지. 네 버릇을 네가 기초 없이 사회에 나오다 보니 잘못 들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량도 세지고 세진 걸 갖고 또 그걸 와일드하게 보인다고 또 객기도 부리고 하다 보니까 주량이 더 세지고 그러다 보니 쏙도 더 이제 핥히게 되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이 사회에 나올 때는 겸손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사회를 겸손하게 접근하라 이 말이죠. 사회를 접할 때는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이 사회는 공동사회거든요. 내가 나올 때는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지. 여기서 조금만 너가 버릇없이 사회에 나왔다. 이러면 너가 그 사회에 먹혀 들어가요. 잡아 미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죠. 직장을 이렇게 다니더라도 직장에 흡설리는 것보다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10번 흡설려야 될 게 3번밖에 흡설리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10번 흡설려야 될 거 10번을 다 흡설리게 되면 나는 그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3대 7의 법칙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여기에 3번밖에 안 딸리 들어가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3대 7의 법칙이야. 근데 할 일을 열심히 하려고 들지 안 하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10번 다 지금 딸리 들어가는 겁니다. 일을 찾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탁한 곳에 끌려 들어가는 게 30% 미만밖에 안 끌려 들어가게 돼가 있지. 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정신 상태가 지금 다른 데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7번 또 끌려가고 정신 상태가 또 더 잘못 지금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10번 다 끌려 들어가는 거죠. 이래 되면 너를 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주체가 있어야 된다. 일을 나갈 때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주체를 가져야지. 여기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에서 관심을 조금 놓고 다른 거를 눈 돌리고 있으면 너는 사정없이 이 사회에 빨려 들어가 갖고 탁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전법 이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 우리 저 많았죠. 지금 담배 폈고 막 애는 내한테 올 때요. 요 민초들이 올 때 나 그때 노래방 왜 그리 많이 가더노? 늘 술 먹고 2차는 노래방 가고 막 이러고 살았어요.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100일만 딱 하고 나니까 노래방 10번 가던 게 3번도 안 가요. 맨날 할 일 없으면 집에 앉아 테레비 보던 게 테레비를 안 보네. 이거 듣느라고.
이게 좋아하니까. 이거 좋으니까 텔레비 안 보지, 노래방 안 가지, 술 먹으러 안 가지, 쓸데없는 사람 안 만나지.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 몸 좋아지지. 안 돼요, 그게. 이게 좋은 거를 만나면 그 좋은 걸 하다 보면 다른 걸 못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담배 푸는 것도 그래가 다 저절로 끊어져요. 내가 담배 푸지 마라 한 적이 없어. 선생님 담배 안 푸지. 그러게 선생님 닮아가려고 자꾸 그렇게 사니까 나중에 보니까 담배가 맛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술을 나중에 이제 술을 도구로 마시던 사람들도 왔어요. 이렇게 그 뭐 하루에 뭐 소주 12병씩 저녁으로 먹고 하는 사람들. 대병으로 2병 반씩 먹고 이래. 아이고 내일 아침에 또 멀쩡하게 이러면 일나갖고 또 뭐 밥 한 술 먹고 나면 또 멀쩡해. 이게 술 절대 안 몰랍니다. 이거하고 또 저녁에 또 실실 가갖고 한 2잔은 이렇게 짤 수 없이 먹다 3잔부터는 막 들어가네. 이제 술장군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구신들이. 이 술장군 끼고 있으니까 이게 말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술 되게 먹고 싶나. 그러니까 술 안 취했을 때니까 나 안 마시면 좋겠다 그래. 진짜 안 마시면 좋겠나. 그러니까 예 진짜입니다 그래. 저녁에 가서 이제 술 먹어봐라. 그러니까 안 몰랍니다 그래. 그러다가 한 3일 있다가 술 먹으러 갔거든. 한 잔 입에 여니까 술 맛이 왜 그랬어 너. 인자 니인기라 이게. 근데 그때부터 술 못 먹는 거예요. 2잔, 석 잔 못 먹는 기라. 근데 술 끊어지지. 못 먹어. 술장군이 있었어요, 막. 뭐, 저녁에 보면 자리 보면 좋아갖고 가갖고, 여기 이제 아주 한량 대신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삼촌들 옛날에 왜 술 먹다가 뭐 동네 이래 다니면 이렇게 술 먹는 거 좋아하다가 죽은 요 구신들이 오면 이제 이게, 그런 거를 이제 놀아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다 처단해주고. 그러니까 탁한 기운들이 다 떨어지니까 그런 짓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노래방 다니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거든, 이게. 이 지금 영혼들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노래방들이 주는 겁니다. 가는 게. 지금 이 전부 다 이 사회 지금 우리 이 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이제 영혼들을 지금 제법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2차, 3차 이게 자꾸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다스릴 거니까 앞으로는 노래방 그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법 강의를 이게 보고 들으면 노래방 가고 술 먹으러 갈 시간에 이거 듣는다니까. 그래 기운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정법 강의 들었어요. 뭐 이렇게 뭐 그 사람한테 들으라 할 거는 아직까지 아니지만 다 듣게끔 몰고 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 국민들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들을 수밖에 없게끔 몰고 갑니다. 앞으로. 뭐 들으라 안 들으라 할 거 없어. 그냥 네 답답하면 찾아야 되지. 찾으면 너는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전부 다 우리 국민들 이제 정법 강의 들으면서 이 바깥에 화제가 이제 이 강의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 조금만 지나봐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이게 내가 딱 어깨 힘줄만 하죠. 응? 정법이라는 게 이 사회에 물길이 흐르기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남편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뇌를 고쳐야 돼요. 남편을 부드럽게 만들려면 나 자신을 고치면 돼. 나는 노력하는데 남편이 안 한다 그러니 니만 해. 왜 남편을 자꾸 이야기를 했었냐. 남편은 잣대 대지만 내 거는 내가 하는 거고 남편은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꾸 남편을 먼저 갖다 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끼 고칠 수가 없는 거지. 사기를 당했더라도 가슴은 네가 아프지 않냐. 네가 왜 가슴 아플 짓을 지금 했는지를 네 걸 찾아서 네 공부를 해. 사기꾼을 욕하지 말고 사기꾼 쥐는 하느님이 벌 주려면 벌 주겠지. 제가 만일에 있다면 네가 그 사람한테 뭐라 할 이유가 없어요. 뭐라 해도 돼. 근데 니는 또 어려워지거든. 왜 아닌 짓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난 뭐 형제들하고 지금 이렇게 해갖고 뭔가 어떻게 됐다. 여기는 분명히 너희들이
잘못 운용한 그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럼 친구들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네가 친구를 바르게 알고 사귀지 못한 데서 뭔가를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행동한 데서 또 이것이 상처를 입히게 됐었다. 그럼 남편을 좀 처음에 만날 때 조곤조곤 잘 따지보고, 그럼 네 저 남편의 시동생이 아주 꼴통이 있는지 그것도 잘 살피보고, 저 신우될 사람이 이렇게 갖고 뭔가 조금 내가 돈 모아놓으면 내한테 살살 와가지고 뭐 살살 이렇게 빌리가 갖고 안 주고 내 속을 아프게 할 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알아보고, 다 이렇게 시엄마가 이렇게 갖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착하다 하면서도 안에서는 딱 이렇게 시간 지나면 요걸 살살 요렇게 할 건지 그것도 단디 좀 알아보고, 그러고 그 집안에 가든지. 그냥 뭐 네가 밥은 안 굶길게 간기는 안 굶길 줄 알고 가놔놓고 나중에 걱정을 안 데리고 간다고 뭐라 하더라니까. 언제 처음에 내가 그럼 걱정도 데리고 갈 낀가 물었나 네가. 아니 계약을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근데 만날 때는 이게 선볼 때는 계약을 대충 해놔놓고 계약을 한 거 있죠. 만일에 밥 안 굶긴다 그랬잖아요. 내가 밥 안 굶길 테니까 내하고 삽시다 이렇게 예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따라가 놔놓고 나중에 밥 굶기는 놈 없어요. 다른 거로 내한테 잘 뭐 이렇게 하지 밥은 안 굶긴다니까. 계약한 거는 위반 안 해요 누구든지. 아이고 참. 아니 누구 탓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지금. 응? 우리는 그만큼 분별을 못했던 겁니다. 응? 우리가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왜 하는지, 뭐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계약을 맺고 있는 건지. 응? 우리가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시집을 가면 말이죠. 남편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시집에 가는 거지. 그럼 시집에 가가지고 가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돼갖고 있는 것도 내가 감당하러 가는 겁니다. 그 각오도 안 하고 그 시집에 가면 그건 잘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집을 가려면 시집을 갔을 때 그 현장이 어떤 건가 좀 알아보고, 아, 이 정도면 내가 들어가서 감당을 해내겠다. 그러고 이 집에 내가 참 이 간음으로서의 들어와서 이 집을 내 살리내겠다. 에? 잘못된 것도 처음 다 내가 같이 노력을 해갖고 힘이 들더라도 극복을 해내고 이 집을 아주 빛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 해가 가야지 거기서 대접을 받지 나중에는. 그렇게 하고 그런 각오로 가면 이제부터 거기서 하는 행위가 다르고 거기서 보는 모든 이 분별력이 틀려집니다. 근데 밥 안 굶으려고 가놔놓고 그 집에 들어가 놓으니까 희한한 것들이 지금은 접해지니까 밥 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래 되는 거죠. 지금 계약을 잘해야 돼. 그게 요새는 말이죠. 시집을 안 가고 결혼을 하잖아. 결혼은 어떤 의미인가 좀 알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자하고 여자만 결혼하는 거예요. 너끼리 잘 살면 돼. 근데 너끼리 잘 사는데 다른 기와하고 자꾸 침묵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 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좀 알고 해야 돼 이제 앞으로. 결혼의 의미를 알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남편을 이래 만나든 부인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제는 동반자로 만나는 겁니다. 과거에처럼 시집을 간다 이런 거는 그쪽에 이게 집안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있는 집안에 그게는 아직까지 시집을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거느리는 식솔들, 직원들, 이 사회 이런 거를 같이 우리는 이래 책임을 지고 가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며느리를 구해도 시집을 올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뒷바라지도 해주고 내조도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운용을 하는 데에 아주 이렇게 같이 갈 사람을 지금 찾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맞벌이 해갖고 먹고 살 사람은 집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 둘이 서로가 아주 힘이 돼갖고 우리가 같이 의지해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자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부모도 타치해서도 안 되고 형제들도 그것은 타치해서는 안 돼. 근데 요는 원리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인자는 요런 걸 정리를 해 들어가야 돼. 모르고 간 거라. 모르고. 시집인지 결혼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꼬이니까 다른 것도 안 되고 막 그때부터 막 엉망진창이 되고 삶이 어려워지고 막 그게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잘못됐던 걸 갖고 너무 파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내가 바르게 알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때문에 지금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국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만 내가 바르게 아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막 비는 거는 말이죠. 공부는 안 하고 좌우지간 좀 도와주소. 이거는 비굴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아주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아도 하늘이 돕고 신들이 돕고 뭐든지 해줬어요. 그렇게 해주면서 이 세상에 지식을 전부 다 꺼내주고 전부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걸 그냥 이래 도와주면서 환경을 만들어줬어. 이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나니까 비니까는 있죠. 도와주이소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야들아 너희들이 노력을 하면 다 필요한 걸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안 하고 맨 빌고 또 도와달라고만 비굴하게 가냐. 인자는 안 되겠다. 못 해준다라는 겁니다. 무릎 꿇고 빌어갖고는 너한테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회 환경을 이만큼 만들어줬는데 네가 조금만 눈을 뜨고 노력을 하면 네 어려움은 네가 스스로 풀리도록 근데 네가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스스로 내가 도와줄 수도 있게 돼가 있는데 도와줄 거는 노력을 안 하냐. 누가 그래 시키길래 아직까지 무릎 꿇고 절만 하냐. 그래야 사람답게 살겠냐. 요래 갖고 이 사람을 가르쳐 갖고 내 백성들을 가르쳐라. 내 자식들을 가르쳐라. 이러면 내보낸 거예요. 나는 가르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해야 될 때는 아버지가 다 도와주세요. 그걸 약속한 겁니다. 난 열심히 가르치면 돼.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너무 좋아갖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해주기로 약속돼 있어. 그 여자만 그렇습니까? 똑같이요. 남자도 그래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가 저 에너지가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안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에너지가 좋으면 스스로 끌리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개체가 뭐냐 하면 우리는 에너지예요. 우리 자신 자체가 에너지다 이 말이죠. 대자연의 기운 자체가 에너지듯이 천지신명인 하느님이 에너지듯이 우리도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를 선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주를 잘못 받아와가지고 지금 이 남자가 안 따르는 게 아니고 너를 잘못 갖추었느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이 지상의 최고의 센서인 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은 최고의 센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아는 센서. 탁한 기운과 맑은 기운은 스스로 알게 된다. 요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에는 내가 스스로 끌려가고 탁한 기운에는 멈칫하게 되고 요렇게 해서 안 따르는 것이지 네가 사주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앞으로 사주를 바르게 이제 접해야 돼요. 사주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원재와 전생에 우리가 살았던 가오들을 재정리를 해가지고 이 땅에 새로 육신을 받아갖고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런 모든 인연들과 앞으로 펼쳐질 네가 잘못한 게 있다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했다면 그걸 또 공부해가면서 정리를 해갖고 또 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둥을 세워갖고 오는 게 사주입니다.
그래서 전생을 네가 바르게 살았다면, 살은 노력이 굉장히 노력을 하며 살은 게 있다면 이 생에 올 때 좋은 조건을 받아오고, 전생에 너가 좀 아주 노력을 안 하고 나태하게 살았다면 이 생에 그걸 미루어 가지고 이 생에도 조금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네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극복해야 되게끔 사주를 받아온다 이 말이죠. 이건 불평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를 우리가 받아와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되게 사는 것은 30%에 불과한 겁니다. 70%는 너 노력에 따라서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주는 우리가 이 한 생을 살기 위해서 이 사각, 이 도화지를 한 장을 받아오는데, 여기에 백지를 받아오는데, 여기에다가 안에 보면 우리 사주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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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가지고, 요 매산자가 그려지듯이 새 봉오리를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작은 봉오리, 그 다음에는 큰 봉오리, 그 다음에 또 좀 작은 봉오리. 요렇게 받아오는데, 요거는 이 도화지 백지 한 장에 우리 인생을 사는 데에 밑그림을 받아갖고 오는 게 사주입니다. 그러면 밑그림을 요렇게 그려놨는데 요 나머지가 몇 프로가 있느냐? 70%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요 그림 한 폭에 밑그림을 그려오는 게 사주다, 이 말이죠. 요번 인생은 너가 이 밑그림을 가지고 멋지게 너가 이 그림을 한 폭 그려갖고 오너라. 요렇게 사주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바르게 알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이 원리 공부를 해야 됐던 겁니다. 자연의 법칙과 이런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공부가 아직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주에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요 70% 남은 공간에다가 멋지게 이 기둥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해서 그림을 잘 그리내면, 그림 한 폭을 잘 그리면 어떻게 되냐? 안에 밑그림이 어떻게 돼요? 그림 안에 싹 들어가 버리고 기둥이 없어져요. 이 그림을 한 폭 잘 그려갖고 나는 이 세상을 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주의 원리입니다. 밑그림을 그려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그냥 백지를 줬으면 엉망진창으로 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 인연법을 주는 거예요. 가족의 기본 인연법을 주고, 또 내가 어떠한 행편이 돼갖고 있는 환경에 나오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행편 안에서 어떠한 조건들을 기본으로 주는 데에서 너가 여기서 풀어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게 내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우리 육신의 신체도 어떤 조건으로 줬을 때, 요럴 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이걸 내 육신을 써서 이 사회를 바르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주를 내가 어떻게 고아로 태어났으니까 아주 사주가 못 받아와가지고 나는 그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빌까이가 이러면 한탄이나 하고 이러고 있으면, 네가 30년 이러고 있으면 네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림 이 도화지에다가 사주는 똑같이 받아와가지고 너는 한탄을 하다가 보니까 30년 갚고 젊음이 다 갚고,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고아로 자라더라도 아주 여기서 열심히 나한테 주어지는 걸 잘 이래 잡아나가니까 네 인생을 빛나게 산다 이 말이죠. 누구 도움 없이도 엄청나게 네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남의 안에서 섬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자랐음을 알게 되고, 한 사람의 보호는 못 받더라도 많은 사람의 인연의 덕으로 내가 스스로 성장되지 않았던가, 내가 사주를 받아와도 네 삶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아무리 조건을 나쁘게 줬더라 하더라도 네한테는 최고의 좋은 조건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편파하지 않고 누구를 사주를 나쁘게 주고 누구를 좋게 해준 적은 0.1mm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지, 우리한테 준 조건이 누구한테도 자기한테는 딱 맞게 준 겁니다. 나쁘게 준 사주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나가는 이 질량의 공부를 바르게 해가지고 앞으로 내 삶을 한 뜸이라도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자 누구든지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 이 말이죠. 이제 사주 같은 데 얽매여 가지고
내가 한탄하지 마라. 너 삶은 어려워지는 애라. 게으름만큼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크게 받아나온 것도 작게 받아나온 것도 자기 사주고, 우리가 사주를 크게 받아나오고 기운을 크게 받아나왔다는 건 무슨 소리냐 하면 일을 지적으로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재업이 크다. 너 재는 지적으로 질량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작게 받아온 사람은 너의 재 질량이 작으므로 작은 일을 해도 네 인생을 바르게 살고 가는 게 되지만, 기운을 크게 받아왔고 지적으로 이렇게 큰 사주를 받아온 사람은 너는 재업의 질량이 무겁고 크므로 지적인 일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빛을 내야만 네 기운이 맑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상청 기운 이 30%예요. 너희들 삶은 요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불태울 때만 너 업이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니를 위해서 살아갖고는 네 가족만 위해서 살아가지고도 절대 업이 소멸이 0.1mm도 안 된다. 네 삶이 아니기 때문에. 윗사람은 모름지기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니 어떻게 해야 아래 사람을 위해서 지적으로 살 것인가? 진정 아래 사람들을 위한 것은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하고, 아래 사람들한테 자꾸 밥을 주고 돈을 주고 금덩어리를 주는 게 아래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건 무식한 생각이고 지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지. 금덩어리는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이 아래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잘 살도록 내가 이끌어주는 것만이 그게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아래 사람들을 지적으로 잘 이끌어주니까 난조 자기가 할 일이 아주 빛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금덩어리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때 그게 다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빛나는 일을 네가 하는 것이 만중생의 덕이 되니 너가 해탈할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윗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게 지적인 일을 하는 거죠. 자꾸 밥을 주고 뭐 옷을 주고 뭔가 물질을 주면 너를 나태하게 만들어 갖고 네 인생을 못 살게 한다. 그걸 우리는 도와주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물질을 주는 것은 지금 너가 어려울 때 내가 조금 이 물질로 갖고 방편으로 써갖고 내하고 갖춰오지게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내 말을 인자부터 또 잘 들을까 인가 봐. 요렇게 방편으로 쓰는 것이 물질이에요. 근데 그걸 줘놔놓고 도와줬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요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물질을 잘 쓰게 되면 저 단순한 사람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다. 요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고 기운을 크게 받아온 사주를 가졌다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이 소리를 듣는다면, 기운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 듣는다면 너는 분명히 지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지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너 쟤는 0.1mm도 쏘면 안 된다. 일반인들이 하는 그 짓을 해갖고 나도 남을 많이 도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기운이 크기 때문에 경제도 많이 줬고 육신의 연장도 아주 곱게 만들어줬고 기운도 크게 뭔가를 담아줬고, 이렇게 했으면 너는 일반인이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해서 남에게 행한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운이 큰 만큼 지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너 재업은 0.1mm도 소멸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기운이 크다고 자랑하지 마라. 내가 기운이 크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니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불태울 준비는 했는가? 너를 갖추어 놨는가? 너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내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 팀을 이루었다든지 내가 인연을 만났다든지 이럴 때는 내조를 하는 이런 거를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런 걸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구분해서 우리가 간다면 굉장히 쉬운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자들이 공부를 참 많이 안 합니다. 여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남자들은 생활 속에서도 공부할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걸 뒤에 이 생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젊어서 계속 공부를 하며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공부를 안 하고 시간이 지나갖고 한 40대, 50대 돼버리면 이제 깜깜해지는 거예요. 부부를 만나도 남자가 사회에 먼저 나가고 여자는 집에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늙어 죽으라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먼저 이렇게 집안을 일으킬 수 있고 힘을 만들 동안에 여자는 공부하라고 집에 놔두는 거예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 근본들을 못 찾아갖고 못 했더라도 이거를 찾아가지고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자가 갖추지 못하면 피눈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이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아졌죠. 과거에는 공부한다고 정보를 받는 게 뭐 썬데이 소울도 보고 여성 동화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편이 바깥에 일하러 나가고 뭔가 사회를 개척하러 가고 사람을 인연도를 자꾸 만나면서 자꾸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여자는 집에서 이 사회적인 것 남자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를 여자가 꼼꼼히 살피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 돌아가는 걸 공부를 했어야 돼요. 이게 신문도 보고 이 사회를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천천히 이렇게 해놓으니까 남자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게 기운을 차리고 나니까 뭐 과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이런 장급으로 가니까 이제 요때 내조가 필요하거든요. 이때 나는 바빠서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이런 걸 챙기지 못했던 거를 여자가 딱 챙겨놨기 때문에 내가 맥혀서 딱 들어오면 대화를 하면 여성이 더 우수하거든요. 놓친 걸 다 쓸어 담았기 때문에 요걸 딱 대화를 하면 딱딱 나와가 다 받쳐줍니다. 이래가 풀려가지고 하는 일이 전부 다 잘 되거든요. 이렇게 내조를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공부는 안 하고 쇼핑이나 다니고 카텐이나 맨날 빨고 청소나 하다가 뭐 이러고 밥이나 또 해대주고 이하니까 완전히 식모가 돼버린 거죠. 식모가 사모님 되면 되나요? 또 아 키운다고? 아 키우면 보모지요, 보모. 유모. 유모가 지금 사장님 또 뭐 부장님, 과장님, 사모님이 되면 되나요? 이래서 남자가 그 이상 못 크는 겁니다. 내조가 없으면 더 이상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혼자가 됐으니까 혼자 왜 됐느냐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혼자 왜 됐느냐? 네 기운이 너무 세다. 남자가 있어도 남자를 치고 내가 나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혼자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제자들 중에서 내도 상자입니다. 제자다 보니까 신의 기운들이 너무 크게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제자고 신이라 하니까 무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홍이 인간들한테는 전부 다 지금 이 신줄이 다 내려와가 있어요. 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걸 활용을 바르게 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끌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면 모르면 신들한테 끌려다니고 우리가 다 갖추어서 우리가 힘이 있으면 신들을 우리가 끌고 다니면서 부리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는 내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일신이에요. 그 다음에 신장은 이신이다 이 말이죠. 내 인생에 지금 연결해갖고 저거 못대한 이 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주도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약하니까 이 신장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끌고 가는데 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내 인생을 못 사는 거거든. 결국은 신장들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거는 술밖에 없어요. 공부도 저거가 시켜줄 수 없고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공부입니다.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야 그래야 이 세상을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내가 상자다 보니까 세상을 공부시킨 겁니다. 세상에 공부를 해서 간음으로 살아라. 많은 사람한테 이롭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 공부를 시킨 거예요. 법을 만나니까 뭔가 내 살아왔던 게 안 풀리던 게 조금 깨지지요. 이렇게. 이 정법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헤매면서 노력을 해도 잘 안 잡혔던 게 이게 실타리처럼 전부 다 구슬 깨듯이 깨어집니다. 이제 이것이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이
이루었던 모든 걸 융합을 시켜갖고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겪을 건 다 겪었고 겪을 건 다 겪었는데 이걸 잘 못 푼다 이 말이죠.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한테는 힘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정리가 안 되면 여기서 어지러워요. 이제 혼란이 온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 사람을 널리 이롭게 사는 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한 점 한 점 잡아나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부동산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부동산 하니까 누굴 만났어요? 사람 만났죠. 사람 공부시킨 거예요. 사람을 알아시면 이제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또 이걸 내가 갖춘 것을, 이 사람을 알면서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걸 잘 정리를 해갖고 앞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 내한테 준 사람들은 네가 잘 거닐고 있는가, 못 거닐고 있다면 이거는 조금 손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게끔 사람을 줬는데, 내가 그냥 부동산을 한다고 지금 땅이 안 팔린다고 요번에는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채아 보시면 내한테 온 사람을 놓친 겁니다. 내가 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온 거죠. 이 사람들을 나는 챙겼어야 되는데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사람은 갚으리고 나중에 영업한 거는 또 어디로 갚으리고 이래갖고 내 혼자만 남는 거죠. 우리 제자들이 바깥에 나오게 하는 것은 남편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크게 이 지적으로 할 일을 못 챙기고 있으면, 여자가 기운이 세면 너가 직접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하면 남편 보내봅니다. 헤어지게 하든 죽음을 당하게 하든 보내고 네가 직접 나와서 하라는 겁니다. 남편 먼저 보낸 분들 많죠. 이게 제자 사주들이에요. 남편이 앞에 가로막고 네 인생을 안에다 처박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못 깬 거죠. 그래서 남편 보내봅니다. 그래야 네가 나오지. 제자는 모름지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네가 배울 것도 배우고 갖출 것도 갖추고 인연법으로 내가 모든 환경을 만들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안 만나는 제자는 없습니다. 제자라는 근본이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되느니라. 그 사람들을 앞으로 네가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이런 걸 내가 공부를 하고 인연법을 연결하고 그렇게 가면서 다 내가 다 크고 나면 그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되느니라.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공부한 거니까 이제부터 인생은 시작이에요. 응?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돈을 벌어야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 돈은 저절로 다 오게 돼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저절로 다 옵니다. 근데 사람을 이롭게 하지도 안 하면서 내가 잘 살라고 든다면 너는 그거는 무언가가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려면 사람을 이롭게 해야 돼. 이롭게 하면 너는 잘 살 수 있어. 이롭게 하는 게 뭔가를 지금부터 찾는 그런 공부들을 지금 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 네 업도 소멸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잘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라. 니를 키울 때는 자연이 전부 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너를 키워주지만 언젠가는 네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있느니라. 그때 그 일을 못하면 너는 그때부터 어려워진다. 주었던 것도 다 뺐습니다. 내한테 헌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너가 이걸 쓸 수 있는 너를 안 갖춰서 못 쓰면 다 뺐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가진 사람들 거 다 걷어가지고 이 세상에 바르게 설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십시오. 애교를 우리가 지금은 좀 바르게 알아야 될 텐데, 과거에는 애교만 잘 부려도 내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애교를 부릴 때가 언제며 애교를 놓고 다른 거로 넘어가야 될 때 애교만 부리고 있으면 그럼 누구한테 찍히죠. 이렇게 나와 다음으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교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내한테 가지고 있는 아주 밝은 모습이 있어서 어떤 방법들을 내한테 가지고 있는 걸 애교로 해서 사람들을 아주 다가올 수 있게끔 합니다. 뭐 성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애교 부리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애교 부리는 사람이 좋죠. 애교를 잘 부리는데 내일 또 애교 부리고 모레 또 애교 부리고 그 다음 또 애교 부리면 이제 이건 또 좀 이상해지는 거죠.
애교로 자꾸 다가오면요. 다가올수록 이상해져요, 이게. 애교는 잠깐이란 말이죠. 잠깐인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애교를 부리고 나면 인연들이 되고 갖춰지고 나면 거기다 실력이 나와야 돼요. 실력이 없는 애교는 애교만 갖고 다가가니까 나중에 옆에 시기를 당하고 또 이렇게 이게 내가 다가가는 쪽에서도 나를 멀리합니다. 지금은 고를 때죠. 지금은 그냥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애교를 부리지 않아도 되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애교를 부리고 먼저 사람을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실력이 있어서 내 자리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내한테 다가와요. 다가오는 사람이 애교를 부려야 돼요. 내가 가만 앉아 실력 있는 사람이 애교를 부려야 돼요. 애교는 다가오는 사람이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남자를 만날 때 내가 애교스러워야 되고 요런 거 그럼 내가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애교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안 다가가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필요한 자리에 있는 거죠. 있으니까 애교를 부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 내 위에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다가갈 때는 또 애교를 좀 가지고 가야 돼요. 무득뜨거리 해가지고 가면 너는 밀어내버리고 애교 있는 사람부터 먼저 대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망이에요. 누구한테 윗사람한테 갈 때라든지 또 내가 존중하는 사람한테 갈 때라든지 상관한테 뭐 이렇게 간다든지 뭐 이렇게 누구 애인한테 간다든지 이렇게 갖고 내가 가는 거는 애교가 조금 있을수록 좋고 그 내가 빨리 다가가는 건 조금 더 있을수록 좋고 이래. 근데 그 다가가나 놓고 또 애교만 부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밀리나요? 다가갔으면 이제 네가 할 거를 여기서 실력을 나타낼 걸 갖고 다가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친구를 사귈 때는 네가 조금 남자들도 왜 조금 인상을 조금 피고 친절하게 이렇게 존중하며 다가가야지 누가 받아주지. 그게 애교예요. 남자의 애교는 존중하면서 다가가는 것. 나를 이렇게 빨딱 세우지 않고 존중하며 다가간다. 여기 애교고 여자들이 애교는 이렇게 조금 귀엽게 나를 좀 이렇게 잘 봐달라고 이래 가는 거고 근데 존중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낮추고 그 사람 앞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거. 여기 애교라는 게 오만 방법이 다 있단 말이죠. 애교를 잘 웃었다고 애교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는데 애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이 책을 한 권 가져가서 내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옷을 잘 매무새를 갖추고 내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거 다 애교예요. 옷을 내가 잘 갖추어 입고 상대를 만나는 거는 이거는 애교 중에 아주 고급 애교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한테 다가가야 상대가 받아주죠. 애교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뒷순위로 밀려요. 이런 거죠. 애교를 잘 써야 되는데 애교가 뭔가? 이것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아주 성실하게 보이는 것도 애교고 아주 친절하게 보이는 것도 애교고 친절함도 애교예요. 근데 내 의복을 잘 갖춰 입고 다가가서 애를 잘 갖추는 것도 애교입니다. 이런 것들 사람한테 다가가는 사람은 항상 내 매무새를 갖추고 상대들이 필요하게끔 상대들한테 보이기에 싫지 않게끔 내를 갖추어서 가는 게 상대한테 가는 것이고 그렇게 성과가 일어나는 거지. 1차 성과가 애를 갖추는 애교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성과가 일어나고 나면 2차로 뭘 하기 위해서 갔는가? 내가 다가갔으면 그 다음에 뭘 하려고 다가갔는가? 거기에서부터 내 실력이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 내 자신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람한테 다가갈 때 매무새를 갖추고 갑니다. 내 자신을 인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내 생긴 대로 놀라 그러고 인성을 갖춘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갈 때마다의 내가 옷도 바뀌고 매무새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서 간다라는 거죠. 왜? 그 자체가 인성을 갖춰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니까. 바르게 대하는 방법.
이게 내가 공손하게 다가가야 되는 데도 있고, 내가 아주 카리스마 있게 다가가야 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내가 다가가야 되는 자리에 내가 맞게끔 다가가는. 요것이 다가 애교의 하나의, 이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애교를, 조금 이렇게 쓸 줄 안다라는 거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앞으로 이렇게 누구한테 가면서 무뚝뚝하게 가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갖추어서 가는 게. 그런 게 좋죠. 시골에 가면서 너무 잘 뽑아 입고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애교가 넘쳐버린 거죠. 시골에 막 일만 하고 있는데 뭐 이상하게 너무 잘 꾸미가 가니까 저 사람을 갖춰이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리마다의 내가 갖춤이 다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복을 갖추는 것도 그렇고 머리를 이렇게 갖추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상대를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내를 잘 갖추어서 다가가야 되는데 요새 여성들이 집에 있으면 내 남편한테는 그냥 그 추리닝 입고 그냥 대하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애교가 모자란 거죠. 또 집에 들어가면 또 남자는 또 여자 우리 저 부인 앞에서는 애교를 안 하고 그냥 턱 앉아갖고 그냥 무뚝뚝하게 그러니까 그만 이제 정이 떨어지는. 요런 일부터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집에 있더라도 내가 집에 편한 옷을 입더라도 지저분하지 않아야 되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야 되고 요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애거든요. 애를 우리가 갖추면서 이게 가르칠 수 있는 애교거든요. 이게 이것도 하나의 가르칠 수 있는 내 자신으로 하여금 상대가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애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빌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내가 웃기만 하고 막 수다 떤다고 애교가 아니라는 거죠. 애교의 방법은 5만 가지가 있다. 앞으로 애교를 잘 써야 됩니다. 그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나갈 때도 국제사회에 맞게끔 애교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의복을 잘 갖춰 있고 말 한마디라도 아주 질량 있게 하는 애교. 이런 것들이 국제 애교를 지금 앞으로 하는 거죠. 지도자 인성교육은 이런 걸 다 갖추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애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원리 교육에서 풀어서 정리가 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그러한 질량을 쓴다면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의 1등 애교관이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우리가 의논을 할 때는 이제는 과거에 우리한테 있었던 거는 이거 놓고 의논해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걸 갖고 자꾸 의논을 하려 그러면 이걸 갖고 우기는 사람이 돼갖고 내 옆에 친구가 안 생깁니다. 이거는 내한테 일어났던 거지 내 옆에 사람한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놓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하고 즐겁게 지내는 이제 이런 길을 이제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하면 조금만 100일 지나고 보면 너무 여기서 재밌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이거는 놓아지게 돼 있어. 저절로. 지금 여기에 매몰에 빠져가 있다라는 거죠. 놓아라. 일단은 너가 지금 왜 그런 거를 경험을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이 됐느냐 하면 이 원리를 우리가 따야 되는 거죠. 지금 질문하신 분이 엄청나게 기가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경험을 하면서 지금 계속 지금 두드리니까 오기로 갖고 더 달라들 만큼 기운이 센 사람이다. 네가 얼마나 기운이 세면 하느님한테 기 달라더냐. 지금 이 정도로 센 사람이에요. 이 하느님이 내려준 법이 정법이에요. 이걸 등노라면 인자 놓으십시오. 이때까지 내한테 피해가 있었던 거를 놓으십시오. 너를 키우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대자연도 굉장히 힘들면서도 그걸 하고 있는 것이다. 인자는 놓으십시오. 놓고 나면 아주 좋은 일들이 앞으로 생길 테니까 놓으십시오. 이때까지 있은 거는 니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은 것이지 니를
아주 감정을 갖고 하늘에 달라들으라고 그렇게 힘들게 한 게 아닙니다. 너의 근기가 있고 너의 근기를 바르게 잡고 이 세상을 살아야만 너의 즐거움과 행복이 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격을 지금 깨기 위해 가지고 이때까지 다루고 있은 것이니까 놓으십시오. 당신이 놓으면 자연은 너를 받아들이고 당신이 놓으면 하늘은 너를 받아들입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다. 참 기가 찬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적은 여성입니다. 왜 그러냐? 여성들끼리 교류를 하게 되면은 지기 싫어합니다. 이 지기 싫어하는 이유가 신싸움을 해요. 기싸움을 한다. 마이너스끼리 붙이놓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잘 교류가 되죠.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는 거하고 마이너스가 만나서 튕기는 거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는 절대 상통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통하지를 안 해요. 이거는 기싸움을 하게 돼가 있어요. 그게 요것이 수준 차이가 있다면 할 수 없이 수긍을 하지만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만나면 항상 적이 싫은 데서 답이 안 나옵니다. 양보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양보는 상황에 조금 내가 떨어지는 조건이 있다든지 이럴 때 양보라는 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서열이 정해져서 내가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이 기싸움을 하면 내가 다칠까봐 피하는 형, 이거는 있어도 절대로 여자끼리는 기싸움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요런 현상입니다. 여자는 정확하게 의논하는데 남자하고 의논해야 잘 됩니다. 그 문제거리 갖고 여자끼리는 붙지 말라는 거죠. 붙지 말고 의논해서 풀어나가라. 풀어나가는 거를 해도 붙지 말라는 얘기예요. 맞대지 말라는 얘기죠. 의논해라. 그냥 의논하고 기세우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뭐든지 이제 처리할 때는 남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의논이 잘 됩니다. 잘 돼가지고 이제 합의점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남자한테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화장도 조금 이렇게 손보고 들어가잖아요. 그 원래 여자는 남자한테 그렇게 되게 되어 있고 남자는 또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요새 서로가 양보가 일어나고 서로가 타협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시효가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남자 아주 듬직하고 등망이 있는 요런 사람을 내보냈어요. 아주 핸섬하고 좀 이렇게 여자가 먼저 보고 좀 반할 만한 사람을 내보내. 그러면 이거 기가 차게 처리해갖고 옵니다. 그럼 남자가 시효가 나올 때는 여자가 딱 이렇게 그걸 이렇게 대립하러 나갈 때는 여자가 아주 그냥 마태아리 같은 사람을 갖다 내보내면 되는 거야. 일처리 딱 해갖고 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장점의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못난 사람 보내버리면 하나도 양보 안 해줍니다. 저쪽에. 못난 거는 용서가 안 돼. 이쁜 거는 잘못해도 용서가 되는 거야. 여자의 적은 여자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맞으니까 여자하고 대립 붙으려고 하는 거는 마십시오. 서로가 상처를 입는다. 그 자리에서 상처를 입는 거는 개하는데 그 여파가 오래 갑니다. 다른 일까지 망친다. 이제부터 중심이 잃어버린다. 한번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차착 붙어버리면요. 이게 띵 한 게 오래 가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많아. 만일에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붙이면 딴 일에도 여파가 오니까 이 조직에 굉장히 손실을 입게 된다라는 거 알고 그렇게 붙이지 마라. 그렇게 알면은 안 붙이는 게 이 회사에 엄청난 이 손실을 막아주는 그런 게 됩니다. 어지간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붙여라. 뭐든지 일은 이게 조화롭다. 당신이 얼마나 행운하냐 하면 지금 미혼이잖아요. 만일에 미혼 아니고 당신 성질에
인연을 줬더라면 지금 2번 주면 2번 다 헤어졌어요. 결혼 실패 이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인연을 안 주고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만나갖고 2번 다시 헤어지지 않을 인연을 만나라. 이거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근데 지금 나쁜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 왜 나는 좋은 사람을 안 주지? 주면 헤어질 거 아니야. 그때 울 때는 의할래. 지금은 결혼하는 것보다 헤어지는 걸 언제 헤어지느냐를 좀 보러 가야 돼. 왜 여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느냐면 남자를 조금 만나갖고 이래 보니까 아이고 찌질하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는 방법도 그렇고 내가 확 품에 들어갈 만한 그만한 넓은 품이 없는 거예요. 뭐 전부 다 돈밖에 이야기 안 하지 이거한테 어떻게 품에 들어가노? 이념이 있고 이상이 있고 훌륭하게 보여야지 품에 안기지 등신들아. 남자 품이 넓어서 품위가 지금 여자는 많아요. 남자가 없지.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혹 가고 딸리 들어가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껴뚱하고 지금 이런 판이거든요. 그래서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날 테니까 어떻게가 만나느냐. 당신이 저 정법으로 공부를 하니까 일반 지식하고는 다른 사람이 배우지 않은 걸 배운 거예요. 앞으로 인연이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온다든지 누가 소개시키잖아요. 소개시키니까 요번에 이분이 참 회사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갖고 너무 좋은데 네가 한번 봐라. 그럼 만나세요. 나는 공부를 해놓은 사람이잖아. 겁을 내지만 만나 그냥. 사람 만나라 했지 네 보고 지금 당장 결혼해라 했나. 선을 보라 하는 거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겁내지 말고 만나세요. 안 봐 엄마 나는 그런 거 안 봐. 이까지 말고 그러면 또 안 준대. 내한테 그렇게 해갖고 사람이 올 때는 이제부터 사람을 줄 테니까 네가 만나봐라. 그때가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중매가 자꾸 와요. 그러면 이제 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결정하지 말고 만나보라는 거죠. 만나보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네.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정법 교육이에요. 요걸 가지고 한번 권해보는 거죠. 내가 이거를 듣고 나는 새로운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떤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주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들어요. 이래 버리거든요. 그래 결혼을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한다 임마. 이 가면 돼. 나는 그런 거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러면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보라 하는데 말 안 듣는 놈하고 결혼해? 얼마나 혼날라고? 이 면접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들어보시라. 예. 하고는 내가 그냥 몰라도 한번 들어보고 다음에 만날 때 이게 들어보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1차로 오늘 잘 만난 거죠. 일단 정법을 전달해. 그래 들어보고는 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공부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보니까 다르네요. 이렇게 하면 온다니까. 그러면 이거 공부를 자꾸 나눠. 나는 오래 했기 때문에 조금씩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내한테 물을 게 많아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갖췄게 공부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인연이 처음에는 이렇게 딴 사람 또 소개해서 또 만나요. 또 공부를 줘. 그래갖고 내한테 소개한 사람 전부 다 모아봐. 공부하면서 그 공부 도반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언제 되면 줄 사람 다 줬어요. 요 아래서 공부를 시키고 있다가 보니까 너무 내하고 공부하는데 뜻도 맞고 내가 조금 약하니까 이 공부를 하더니 내한테 정리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요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도움될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나는 이 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좀 덜 돼. 근데 내가 전했더니 이걸 듣고 나서 내가 이해하는 거 틀리네? 그러고 이걸 내를 존중하면서 너무 이렇게 이게 죽이 맞아 이게. 그 사람하고 결혼할래? 지 잘난 척 하는 놈하고 결혼할래? 잘난 척은 안 돼요. 배우고 갖춘 사람이고 개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내 신랑감이에요. 지금은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하고 살지 내를 무시하는 사람하고 절대 안 사는 시대에 가면 갈수록 사람은 서로가 존중해야 되니라. 그래서 나도 노력하고 당신도 노력하면서 우리는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이래 가지고 짝을 짓는 거예요. 이게 나의 도반이다 이 말이죠.
분명히 내가 이야기해서 정법을 전달해서 그 사람하고 공부를 잘 나누면 네 인연이 된다. 근데 정법 공부한 사람 있죠? 여기 모이다 보니까 왔어. 그 이야기하니까 좀 통한다고 결혼을 딱 해서 너는 무조건 해야 돼. 절대 그렇게 인연 안 줍니다. 여기 명심해. 여기 돌싱이 너무 많아요 왔는데 근데 여기에서 네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줬냐, 네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줬냐. 정법은 내가 다른 데서 만났는데 너희끼리 좋다고 만나갖고 살면 절대로 너희는 갈라놓지 절대로 못 삽니다. 내가 도움 준 사람. 정법을 찾아주는 거는 제2의 삶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사해갖고 내한테 올 때 이 사람하고 교류하면서 맞춰보니까 이게서 내한테 고마워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지. 네가 도움도 안 준 사람한테 내한테 잘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도움을 준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내한테 잘해주기를 바란다? 이건 욕심이에요. 내가 너를 도우면 너는 내한테 저절로 잘하게 돼 있어.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생각을 해야지 욕심을 가지려고 하면 되는가. 소개는 받았지.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도울 게 뭐 있는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법을 저 사람이 만나면 너무 좋겠다. 도와줘야지. 그 법으로 저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고 이런 거를 만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너무 감사해하면 이제 내한테 그 감사가 와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돌싱이 됐든 미혼이 됐든 정법을 딱 만나시면 이 정법을 바르게 써서 니한테 인연들이 올 테니까 이 법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서 그 사람이 감사할 때 내하고 인연돼.